네,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원의 성질을 또 하는데요. 어, 원주각, 원주각과 중심각 관계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저평각이라는 걸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고를 했죠. 내접 사각형에 대한 겁니다. 제가 내접 사각형을 그려놨는데, 잠깐 요 설명을 좀 드리면, 자, 원안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자, 이때에 사각형이 이렇게 원안에 내접하게 되면 원주각, 중심각 관계를 배웠으니까 이 각도 관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이 각을 A라고 하면 이 각과 똑같은 원주각이 여기 하나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이 각을 B라고 하면 이것과 똑같은 원주각이 여기 하나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삼각형 DBC를 하나 보겠습니다. 요 바깥에 여기를 E라고 놓겠습니다. 요 점을 이렇게 E라고 놓으면 그럼 이번에는 삼각형 DBC에서 보게 되면 요 바깥에 외곽입니다. 이 각이 A 더하기 B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원안에 내접하는 사각형을 놓고 각도 관계를 따지면 이와 같은 것이 성립이 되는데, 이때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삼각형이 이렇게 있게 되면 우리가 대각이라고 하는데요. 대각은 마주보는 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각형에서는 마주보는 각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놓으면 이 각에 마주보는 각이 이 각이 됩니다. 그런데 삼각형에서는 각이 삼각형 3개밖에 없기 때문에 대각이라는 것이 두 개를 대각이라 합니다. 뭐냐 하면 요 각을 x라고 놓으면 x의 대각을 바로 이웃한 각입니다. 이 각하고 또 바로 이웃한 각, 이 각입니다. 이 각을 x의 대각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삼각형에서는 대각이 두 개 존재합니다. x의 대각, 마주보는 각을 a하고 b입니다. 이 두 개를 대각이라 하는데, 이때 바깥에 이 외곽은 두 개 더한 거니까 여기 하나 잘못 썼네요. 이 각을 B. 자, 이 각은 A 더하기 B 이렇게 되는데, 요 A 더하기 B라는 요 각을 뭐라 그러냐. 안에 있는 X, X의 대각의 합이 되는데, 요 X가 지금 요 바깥에 있는 외곽의 안쪽 각이니까 X가 내각입니다. 그래서 얘를 내각, 내각의 대각, 대각 두 개 있으니까 두 개 더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줄여서 뭐라 그러냐, 내대각이라 합니다. 이거를. 그래서 여기를 내대각의 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터넷에 보면 어떤 유튜버가 이거를 대내각이라 그러는데 대내각이 아니고 내대각입니다. 내대각, 안쪽 각의 대각의 합이다. 그래서 내대각의 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요 각인데, 여기에 있는 요 각이 삼각형 DBC의 내대각의 합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각형이 원안에 내접할 조건이 여기에 나오게 되는데, 자, 물론 볼록 사각형입니다. 볼록 사각형, 굳이 볼록이라고 안 써도 그냥 사각형이라 해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목 사각형은 어차피 외접원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볼록 사각형이 원 안에
예, 내접할 조건입니다. 어떤 사각형의 원안에 내접하려면 첫 번째, 요 지금 사각형에서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A입니다. 요게 원주각이죠. 그래서 원주각 관계가 성립이 되느냐? 이게 성립이 되느냐를 보면 됩니다. 자, 이 질문은 뭐냐 하면 사각형이 이렇게 있다면 대각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이 각이 같은 각이 되느냐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요게 같은 각이 돼 있으면은 요 빨갛게 표시한 이 각이 원주각이라는 소리니까 원안에 내접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렇게 각이 같으면 이제 아까 요 바깥에 있는 이 각을 네대각의 합이라 그랬죠. 요 네대각의 합관계가 성립이 되느냐. 네대각의 합. 이 합관계가 성립이 되느냐. 이걸 보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사각형을 이렇게 그렸을 때 이 각이 이것과 같으냐 그입니다. 이 바깥에 있는 이 각이 원주각의 합이기 때문에 그 원주각의 합이 이것과 같으냐, 바깥의 외곽과 이 각이 같으냐, 또는 이렇게 반대쪽으로 연장선을 긋게 되면 이 각하고 이 각하고 같으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는 이제 세 번째는 이게 전부 같은 소리인데요. 이게 네대각의 합이 얘와 같으면 이 두 개 더하면 평각이니까 마주보는 이 각의 합이 180도가 되느냐, 즉 대각의 합입니다. 마주보는 각. 대각의 합이 이게 180도가 되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이렇게 사각형을 그었을 때 이렇게 두 각의 합입니다. 이 합이 180도가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게 되면 원안에 내접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론 하나를 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원 안에 내접하는 볼록사각형을 이렇게 그렸는데, 그러면 임의의 볼록사각형을 그려놓으면 임의의 볼록사각형은 항상 원 안에 내접한다 라고 명제로 썼을 때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 그 얘기입니다. 자, 명제. 자, 임의의 볼록사각형입니다. 볼록사각형은 얘는 항상 내접사각형이다. 누군가가 이런 주장을 한다면 이 주장은 참일까 거짓일까 라는 얘기인데, 결론부터 말하면 거짓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증명을 어떻게 하지? 임의의 볼록사각형이 원안에 내접한다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 이제 이 소리인데, 왜 그렇지 않느냐 그거를 잠깐 증명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요렇게 원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내접하는 볼록사각형을 하나 제가 그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 놓고 이제 자, 이거를 ABCD라고 놓아 볼게요. 그림처럼 ABCD는 원안에 내접하는 볼록사각형인데 이때에 원 안에 아무데나 점을 하나 이렇게 잡겠습니다.
임의의 점입니다. 이 점을 E라고 이렇게 놓고 그러면 첫째 EBCD가 임의의 볼록사각형인데 임의의 볼록사각형 EBCD입니다. 얘가 내접사각형이라면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가정을 하게 되면 제가 파란 펜으로 그을게요. 이런 원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파랗게 생긴 이 원을 얘를 원 O2라 하고 그 다음에 원래 있었던 검정원을 원 O1이라 놓아 볼게요. 그러면 원주각 관계를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자, 첫째는 대각선 AC를 이렇게 긋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 각이 A면 이거에 대한 원주각이 여기 하나 이렇게 여기를 F라고 놓아 볼게요. 검정원에서 이렇게 놓게 되면 이 각이 얘가 A입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써볼게요. 각 원 O1에서 각 DAC가 이 각이 DFC가 됩니다. 가 이렇게 되는데 그 이유는 CD에 대한 원주각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원 O2를 한번 볼게요. O2에서 보면 파란 원입니다. 파란 원에서 대각선을 여기를 이렇게 그어 볼게요. 그리고 여기도 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으면 바로 요 점 B하고요. 점 B가 원 O1, O2에 동시에 들어있는 점이기 때문에 각 DAC가 이 각이 DBC인데요. 이게 A인데 그 이유는 CD에 대한 원주각입니다. 대한 원주각인데 그런데 파란 원에서 보면은 점 B가 파란 원의 원주상의 점입니다. 그러니까 각 DBC가 이 각이 각 DEC가 됩니다. 이거 역시나 파란 원에서 보면 CD에 대한 원주각입니다. 이거에 대한 원주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표시를 하면 이 각이 A가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한 내용을 조합을 하면 무슨 얘기냐? 각 DEC가 이 각이 각 DFC가 돼서 이 각이 같습니다. 따라서 이 각이 DEC하고 DFC가 바로 동위각이죠. 이게 동위각으로 같으니까 결론적으로 EC하고 FC입니다. EC와
FC는 평행이 됩니다. 동위각이 같기 때문에. 그러면 EC하고 FC가 평행인데, 그리고 또 동시에 이 두 개의 직선은 C에서 만나기도 합니다. 에서 만납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평행은 만나지 않을 때 평행이라는데, 평행이면서 동시에 만남이라는 이런 모순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순이 왜 발생이 되느냐, 바로 요 가정입니다. 이 가정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맨 처음에 가정에서 임의의 볼록사각형이 원안에 내접한다고 가정하면 이런 모순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임의의 볼록사각형은 원안에 항상 내접한다라는 이 주장은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 명제는 거짓인 명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건 이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이 이 질문을 해요. 볼록사각형이 원안에 내접할 때도 있고 내접하지 않을 때도 있는데, 내접하지 않을 때는 직관적으로 내접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수학적으로 증명을 어떻게 하냐,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질문을 받아봤습니다. 임의의 볼록사각형이 원안에 내접하지 않음을 증명하라 그러면 이걸 어떻게 증명하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 방금 이거 증명으로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가정을 하게 되면 모순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복습을 잘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 여기까지가 원과 직선하고 원주각 얘기인데, 원과 직선은 문제를 몇 개 풀어본 적이 있습니다. 예. 자, 여기서 실전 문제를 이제부터 좀 풀고 원과 비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째는 자, 이런 4분원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예, 이 4분원 안에 내접하는 원을 두 개를 그려 보겠습니다. 자, 여기 하나는 예, 원을 그리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자, 이런 원이고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굉장히 요 안에 다시 서로 외접하는 작은 원을 하나 그려 보겠습니다. 자, 이런 원을 하나 그려 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뭐라고 놓아 볼게요. A, O라고 놓고 P라고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잠깐만요. 제가 다시 그려볼게요. 너무 난해한 그림을 그렸어요. 자, 첫 번째는
4분원을 이렇게 그리고요. O라고 놓겠습니다. 자, OB가 반지름인데 O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려보겠습니다. OB를 지름으로 하는 원. 네. 자, O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은 네,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반원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C라고 놓겠습니다. 이번에는 요 반원하고 4분원하고 사이에 요 사이에 꼭 맞게 들어가는 원을 하나 그려 보겠습니다. 이게 그림이 상당히 그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 보겠습니다. 이때에 이 반지름을 얼마를 놓을게요. 이거 한 4 정도 넣겠습니다. 이렇게 넣었을 때 이 넓이가 얼마나 될까? 잠깐만요. 오늘 제가 잘못 그린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반원입니다. 이 길이를 4라고 놓겠습니다. 이렇게 놨을 때 여기 작은 반원을 D라고 놓을게요. 자, 그림에서 4분원입니다. 4분원과 반원, 하나는 C고 하나는 D를 그렸습니다. 이때 요 색칠한 요 넓이가 얼마나 될까? 이렇게 넓입니다.
자, 이 넓이가 얼마나 될까? 그러면 이제 색칠한 넓이는 그럼 여러분들은 색칠한 넓이는 4분원의 넓이에서 반원 2개의 넓이를 빼면 되는데 그러면 반원 2개의 넓이를 빼려면 반원 하나는 반지름을 아는데 D입니다. D라는 원의 반지름이 얼마일까? 잠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면 바로 요 자리입니다. 제가 빨간 펜으로 얘기할게요. 요 자리가 두 원의 접점이 됩니다. 이거 내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원 2개가 외접하면 중심간을 서로 이으면 접점을 통과한다 그랬습니다. 그거 잠깐 한번 볼게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원이 있고 그 다음 또 이렇게 원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렇게 원이 2개가 이렇게 외접한다고 치면 여기에 공통 내접선을 이렇게 긋고 나면 여기가 이제 접점인데 그런데 중심을 이렇게 먼저 이으면 그러면 이게 접선인데 접선하고 반지름은 항상 직각이다 그랬는데 P라고 놓으면 L이라고 놓으면 간단합니다. 점 P를 지나 L과 수직한 직선은 유일하죠. 하나밖에 없죠. 이렇게 이제 P가 있다면 L이 있다면 L 위에 어떤 점 P가 있는데 L과 P가 수직이다 그러면 이게 유일합니다. 이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 점 P가 접점이고 L은 접선인데 그러면 이 접선 L은 왼쪽 원의 접선이기도 하고 오른쪽 원의 접선이기도 하고 그리고 얘가 이제 반지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지름과 접선은 직각하니까 여기도 직각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이 중심과 중심을 이은 선은 접점을 함께 통과해서 이게 일직선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여기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DC를 그으면 외접점입니다. 2개의 원이 외접하는 그 점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이가 현재 4고요. 그 다음에 이 반지름을 R이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요게 R이니까 8 빼기 R이 될 겁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보겠습니다. R 플러스 4의 제곱 빼기 8 빼기 R의 제곱은 16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R 더하기 4 더하기 8 빼기 R 그 다음에 R 더하기 4 빼기 8 더하기 R 한 것이 16인데 R 여기 없어지고 12하고 가로 2R 빼기 4는 16이 되니까 8로 나눌게요. 여기 4로 나누고 그러면 3. 그 다음 여기 2로 나누고 R 빼기 2는 2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3R은 6에서 8 이렇게 되니까 R 값이 3분의 8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R 값이 3분의 8이니까 따라서 색칠한 넓이는 반지름 4인 4분원 4, 4, 16파이 나누기 4분원에서 빼기 자군원의 반지름 4, 4, 16파이 앞에 계산이 잘못됐네요. 자 다시요. 앞에 큰원의 반지름이 8이니까 64파이 4분원이니까 4 빼기 큰 반원 반지름 4니까 16파이 나누기 그 다음에 작은 반지름 3분의 8이니까 9분의 64 파이 나누기 2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거 16파이 빼기 8파이 빼기 이거 이렇게 약분하면 8이니까 9분의 8파이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이거 8파이 빼기 9분의 8파이니까 얘는 9분의 72에 8 빼면은 2, 4, 64.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저 앞에 오심이라는 이론을 한 적이 있죠. 그 오심이라는 이론에서 그때 무엇을 했냐면은 삼각형 안에 원이 내접하는 내심입니다. 내심에서 내접원의 반지름을 알면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면 구할 수 있습니다. 방접원의 반지름을 알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접원 요거 복습 한번 해볼게요. 외접원 그 다음에 방접원 내 반지름과 넓이 관계. 앞에서 수업을 했던 내용입니다.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렇게 내접원부터 해보겠습니다. 원이 자 이렇게 있다면 내접원입니다. 그러면 원밖에 삼각형이 이렇게 존재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공식을 제가 한번 리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긋게 되고 이거 ABC라고 놓고요. 그리고 바깥의 변을 ABC라고 놓겠습니다.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놓으면 이제 삼각형의 넓이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놓으면 삼각형 ABC의 넓이가 2분의 1 RA 2분의 1 RB 2분의 1 RC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2분의 1 R하고 A 더하기 B 더하기 C인데 이게 둘레 길이죠. 그래서 내접원의 반지름과 삼각형의 넓이 관계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외접원을 그었을 때에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것도 이제 너무나 중요한 공식이니까 복습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외접원을 긋고요. 이 원 안에 내접하는 삼각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자 이거를 ABC라고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의 중심을 O라고 놓겠습니다. C, B, A라고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리고 높이를 H라고 놓겠습니다. 이렇게 놓으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AH인데 이때에 지름을 하나 이렇게 그으면 이렇게 긋게 되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그으면 이거를 A, B, C, D라고 놓겠습니다. 이렇게 놓으면 AD가 지름이니까 여기가 90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현 AB에 대한 원주각이 이렇게 같아집니다. 그러므로 요 삼각형 두 개가 닮음이 됩니다. 제가 색칠을
하겠습니다. 파란 삼각형하고 빨간 삼각형이 닮음이 됩니다. 이렇게 닮음이 되니까 그러니까 삼각형 써볼게요. ABD하고 AHC가 닮음인데 닮음인 이유는 각이 같습니다. 그러므로 H 대 B는 C 대 이 외접원의 반지름을 라지 R이라 놓을게요. ER 이렇게 되니까 H가 ER분의 BC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삼각형의 높이 H가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이 값을 여기에다가 넣으면 S는 2분의 1 A하고 H가 ER분의 BC니까 4R분의 ABC라는 공식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삼각형에 외접원이 존재했을 때의 외접원의 반지름하고 둘레의 길이들을 이용하면 삼각형의 넓이가 이렇게 또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방접원의 반지름과도 관계가 있는데 그것도 한 번 더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방접원의 반지름과 관계된 거는 이제 여러분 자꾸 이걸 까먹으니까 제가 다시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론들은 상당히 중요한 이론들입니다. 자, 이제 삼각형을 이렇게 그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긋고 이렇게 접선을 긋고 ABC라고 놓으면 그럼 이제 바깥에 있는 이 원이 방접원이 되는데 요 삼각형 이렇게 그리면 방접원은 3개가 존재합니다. 여기 하나 이렇게 하나 나오고요. 방심이 3개가 나오니까 그렇죠. 여기를 이렇게 이제 다 그으면 여기에 방접원이 하나 나오고요. 여기에도 방접원이 이렇게 하나가 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삼각형 하나에 방접원이 3개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방접원을 그릴 때는 원의 중심을 O라고 하지 않고 O하고 아래 첨자로 B 이렇게 놓습니다. 그러면 이 방접원의 반지름을 이것도 라지 R이라 하지 않고 라지 R하고 아래 첨자 P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삼각형의 넓이하고 방접원의 반지름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자, 이렇게 이제 긋게 되면 그러면 제가 특별한 선을 하나 그어 볼게요. 요거 반지름 R, 그 다음에 요거 반지름 R, 그 다음에 이쪽에도 반지름 R 접점을 이렇게 이으면 이렇게 이으면 이 길이가 전부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이거 C라고 놓고 A라고 놓고 여기를 B라고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러면 삼각형 ABC의 넓이는 삼각형 ABOB 더하기 삼각형 BCOB 에서 빼기 삼각형 ACOB인데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수식으로 쓰면 삼각형 ABOB가 2분의 1 밑변 C 그 다음 높이 RB입니다. 더하기 2분의 1 반대쪽 A하고 RB입니다. 더하기 빼기 2분의 1 B하고 RB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2분의 1 RB를 가로 밖에 내면 C 더하기 A 빼기 B 이렇게 되는데, 이때 이 식이 암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치환해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둘레인데, 둘레를 2로 나눈 거를 P로 치환을 해요. 이렇게 치환을 하게 되면, 그러면 2분의 1 RB에다가 가로하고 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2P니까 요 A 더하기 C 자리에 A 더하기 C가 2P 빼기 B죠. 그래서 얘를 여기 넣으면 2P 빼기 2B가 되니까 2로 나누게 되면 RB하고 가로 P 빼기 B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게 지금 RB가 꼭지점 B에 대한 그 방접원을 그린 건데, 만약에 A에 대한 방접원으로 그린다 그러면은 RA하고 P 빼기 A가 되고, 그 다음에 C에 대한 방접원을 한다 그러면 RC하고 P 빼기 C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P가 뭐냐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P는 둘레를 2로 나눈 치환한 값입니다. 요거를 꼭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방접원의 반지름과 삼각형의 넓이 관계가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전에 한 적이 있죠. 그래서 복습을 한 번 더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쉬운 문제들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원을 하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주 쉬운 것부터 좀 난해한 문제로 좀 많이 풀어볼게요. 이 원주각 문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원이 이렇게 있는데요.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고요. 자, 원박해 한 점 P에서 접선을 하나 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름을 하나 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점 P에서 반대쪽에 접선을 하나 더 긋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중심이 O고 여기 A하고 B하고 접점을 C라고 놓겠습니다. BC를 이렇게 그어 보겠습니다. 이때 여기를 끝점을 D라고 놓고 이 각을 구해 보겠습니다. 자, 각 P가 뭐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 각이 얼마쯤 되나요? 한 70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70도. 이와 같을 때 저 각 X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보조선을 여기를 긋겠습니다. 자, 여기가 70도일 때입니다. 이렇게 긋게 되면 AB가 지름이니까 지름에 대한 원주가 90도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원 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길이가 항상 같으니까 이게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그러면 남은 게 110이니까 2로 나누면 55도가 여기 나옵니다. 자, 그런데 AO가 반지름이고 AP가 접선이기 때문에 얘는 항상 90도가 된다 했습니다. 그러면 남은 게 90도니까 90에서 55를 빼면은 35도가 여기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끝. 자, 원안에 내접하는 삼각형에 대해서 이거는 접선이고 이거는 현이니까 바로 이 점 X가 접형각 여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X는 35도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시 네 번째, 이번에는 이런 그림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이 원주각 중심각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공수2에서 도형의 방정식에서 원단원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나 그어보겠습니다. 자, 점 P에서 이 원의 중심을 올려 놓을게요. 할선을 두 개 그었습니다. 여기 A, B, C, D라고 이렇게 놓아 볼게요. 그리고 중심 O, D, O, C 그 다음에 중심 OA 그 다음에 OB를 이렇게 그어 보겠습니다. 자, 이때에 요거 이제 중심각인데 중심각을 얼마로 놓아 볼게요. 이거 40도라고 놓겠습니다. 얘는 각이 좀 크니까 한 120도 정도 이렇게 놓아 볼까요? 그럼 이제 P 있는데 X 이 각이 몇 도일까?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 각 P는 보조선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빨간 펜으로 그을게요. 120도, 40도가 중심각입니다. 그러니까 AC를 이렇게 긋게 되면 그러면 40도에 대한 원주각은 여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각이 20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각 AOB가 중심각인데 이거에 대한 원주각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60도 됩니다. 따라서 x 더하기 20이 60이 되니까 x는 40도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오늘 한 개만 더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 할게요. 자, 이번에는 이런 그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정사각형이 이렇게 하나 있는데 이렇게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이때에 정사각형의 꼭지점을 ABCD라고 놓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AD 위에 어떤 점을 E라고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A하고 똑같은 길이로 CD 위에 F라고 점을 잡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도록 잡은 겁니다. 자, F로부터 BE에 수선을 내리겠습니다. H라고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이때에 HC를 이렇게 긋겠습니다. 이렇게 HC를 긋게 되면 각으로 하지 말고 저기를 할게요. 길이로 할게요. 자, CH의 길이하고 그 다음에 BC의 길입니다. 얘가 항상 같은데 이거를 만약에 증명하여라 라고 하면 그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선 첫 번째 할 수 있는 거는 사각형 HBCF입니다. HBCF를 보면 H 있는 데가 90도고 C 있는 데가 90도니까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도가 됩니다. 따라서 HBCF는 원 안에 내접하는 내접 사각형이 됩니다. 그럼 원을 제가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자, 원을 이렇게 그리면, 그러면 외접원이 하나 이렇게 그려지는데, 자, 이렇게 그려질 수 있는 거는 사각형에서 대각의 합이 180도이기 때문에 내접 사각형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때에 자, 이 각을 A라고 놓으면, 예, 그러면 대각선을 또 이렇게 하나 그어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긋게 되면 자, 이 각이 이제 A가 되는데, 이때에 요렇게 삼각형 두 개가 합동입니다. 이렇게 이 삼각형하고 이렇게 삼각형이 합동입니다. 네, 그러니까 나머지 각도 관계가 이 각을 B라고 놓으면 합동이니까 여기가 B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B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A 더하기 B가 90도가 되니까 A 더하기 B가 90도가 되니까 이 각이 A 더하기 B가 90도인데 지금 이 각은 90에서 2B를 뺀 겁니다. 그러면 90이 A 더하기 B니까 A 더하기 B에 2B를 빼면 이게 A 빼기 B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 각은 A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A 이렇게 되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증명이 이렇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할 텐데요. 다음 시간에 상당히 이제 다양한 문제를 특히 원주각 중심각 관계의 문제를 다양하게 풀어볼 텐데 오늘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수업을 했습니다. 오늘도 복습을 철저히 해서 여러분들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자기 지식으로 남겨두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고했고요.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하고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 안녕.